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어저께 제가 리플사가 소액 페이먼트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올렸었어요. 근데 영상을 제가 좀 가만히 보니까 참 이해 안 되게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있는데 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것보다는 약간 좀 머릿속에 있는 거를 급하게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빼먹은 게 너무 많아요. 설명 자체가 빼먹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찍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저께는 그냥 정리를 해서 나온 건 아니라 가지고 좀 이런저런 부연 설명들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는데, 이제 오늘은 다시 이제 조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이해하실 수 있게 편하게 좀 가져오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좀 설명을 잘할지 못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든지 영상으로 답변 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플사가 소액 페이먼트에 집중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요, 인터넷 정보 이동 같이 쉽고 빠르게 돈을 이동하기 위해서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IP가 있죠. 이거는 표준이에요. 인터넷의 표준. 그래서 이거는 IP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있는 어떤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웹사이트 같은 것도 여러 개가 많이 있죠. 이 IP 위에서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IP 위에서 정보가 다 이동이 되고, 심지어 돈의 거래 내역까지 다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메일도 보낼 수 있고 게임도 할 수 있고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 IP를 기반으로 해놓고, 그렇죠? 변하지 않는 고유의 IP. 자, 이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발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정보의 이동과 같이, 자, 돈의 이동을 할 때도 이런 표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리플사에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활용을 해서 정보 이동 같이 쉽고 빠르게 돈도 이렇게 이동을 해보자. 모든 돈, 뭐 피아트, 암호화폐, 다양한 돈, 다 이것도 다 이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인터넷을 좀 비교를 하면은 여러분들 크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가 아니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메일로 파일 전송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죠? 뭐 엑셀이나 한글 파일, 뭐 오피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메일로 금방금방 전송이 쉽죠. 큰 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지만 영화나 어떤 큰 용량이 되는 파일 같은 것을 이메일로 이제 보냈을 때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쵸? 어떤 이메일에서는 용량이 너무 크니까 보낼 수가 없다. 뭐 요즘에는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클라우드를 옮겼다가 클라우드에서 다운을 받으려고 해도 큰 용량인 영화 같은 경우에는 다운받을 때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인터넷 속도가 빠를 때는 금방금방 받을 수가 있겠지만, 작은 파일하고 큰 파일하고의 차이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보의 이동이 빨리빨리 이동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런 파일보다는 정보 같은 거는 글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간단한 내용 같은 것들을 우리가 쉽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보의 이동이 이렇게 빠른 것처럼 돈도 빠르게 이동을 해보자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 페이먼트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메일 이렇게 큰 용량을 보낼 때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돈도 큰 금액을 보낼 때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파일, 이제 용량이 적은 파일을 보낼 때 정보가 빨리빨리 이동하는 것처럼 돈도 그런 식으로 이용이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적 프로토콜 이야기할 때 인터넷 IP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페이먼트 할 때 신뢰에 대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자, 요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은행카드하고 신용카드, 요런 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행이 있어요. 은행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예요, 이거는 우리고 은행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있죠. 이제 신용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가게라고 하죠. 물건을 사는 가게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행에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쵸? 은행에 어카운트를 만들려면 내 신분이 어떤지, 미국에서는 내가 정말 미국에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 신분 다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왜 은행에 어카운트를 만들려고 하는지,
한국에서는 주로 어카운트 만드는 게 좀 힘들어졌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만큼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돈을 벌고 있냐 이런 것도 다 확인해가지고 은행에서는 계좌를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 신용카드를 또 만들게 되죠. 신용카드를 만들 때는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제가 할게요. 제가 어떻게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얼마나 벌고 있고, 이걸 통해서 신용카드에서 돈을 사용을 했을 때 내가 갚을 수 있냐 이런 능력들을 확인하겠죠. 그러면서 은행하고의 연결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용카드에 카드를 만들면 이 신용카드로 가게에 물건을 사게 되죠. 자, 물건을 살 때도 제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신용카드 대용을 해서 신용을 쌓아서 이 신용카드로서 돈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이 가게에서는 이 신용카드 회사에서 한 달 후에 정산해서 이제 수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 물건을 팔아서 정산을 해서 이제 돈을 받게 되잖아요. 돈의 페이먼트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크레딧 카드에서 돈을 한 달 후에 주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크레딧 카드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바로 은행에서 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은행은 이걸 갚지 못할 때는 저의 신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다양한 것들이 신용 신뢰라고 할게요. 신용. 자, 이런 신용 관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페이먼트 할 때 소액 송금은 없다라는 거죠. 이 소액 송금이 이제 신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지금 막 헷갈리고 있는데, 자, 신용카드, 은행카드였을 때 신용을 많이 본다. 신뢰를 많이 본다. 신용보다는 신뢰가 정확하네요. 신뢰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신뢰를 정확하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대신 소액 송금 같은 거를 할 땐, 소액으로서 이제 움직일 때는 은행에서 은행으로 어카운트를 움직일 때도 소액 5,000원을 여러분 다른 계좌에 이체를 시킬 때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뭐 몇천만 원, 뭐 1억 뭐 이렇게 옮길 때는, 뭐 1억, 2억, 3억 옮길 때는 은행에서는 갑자기 경고 같은 게 이제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걸 사용하는 게 맞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확인 절차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신용카드 사용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간소화한 게 이제 페이팔하고 벤모, 자, 이런 시스템이죠. 자,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이런 신뢰적인 부분을 페이먼트들에서 이제 많이 쌓아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P2P 같은 형식인데 바로 엑스송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만들어서 이제 팔려고 하는 판매자가 있고요. 음악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가 있죠. 자, 이 소비자의 멜론이라는 거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었는데 중간에 멜론이라는 그런 중개자가 있는데 이게 없어지는 거죠. 바로 내가 돈을 즉시 판매자에게 돈을 주고 내가 가지고 싶은 음악을 바로 사는 겁니다. 이게 소액 송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이게 고액 송금이라면은 좀 어렵게 될 텐데 지금 소액 송금부터 리플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코일 같은 것도 이제 크리에이터가 있고 웹사이트에 크리에이터가 있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구독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의 어떤 페이먼이 저절로 이제 XRP로 그냥 바로바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자료를 받고 얼마나 이것을 활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측정돼서 알아서 돈이 지급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액을 통해서 지금 활용하는 게 바로 이제 코일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일단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깊게 들어가기는 아직은 어렵고 이런 신뢰적인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소액 페이먼트에 집중을 한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 번호에도 원클릭 같은 거 있죠. 원클릭해서 바로 이커머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뭔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자그마한 소액 페이먼트에 관련해서 지금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사용이 높아지고 이런 어떤 신뢰적인 문제를 낮추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소액 페이먼트에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열어주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고요. 인터넷 정보 이동 같이 쉽고 빠르게 돈을 이동하기 위해 지금 파일이 작았을 때 더 빠르게 보낸다라는 사실, 요것 때문에 이제 또 리플사가 소액 집중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하나는 신뢰를 없애기 위해 어떤 큰 금액을 보낼 때
어떤 그 신뢰적인 절차, 돈을 보낼 때도 이런 신뢰적인 절차가 따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간소화하는 거죠. P2P로. 이게 더 정확하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P2P로 바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해외 송금 시 여러분 소액 송금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쵸? 그리고 고액 송금, 소액 송금도 어려운데 고액 송금 할 때도 확인 절차와 또 중간 거래자, 노스트로 포스트로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중간 은행 관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관계들 때문에 송금 기간이 길어진다. 또 이걸 때문에 이제 페이팔도 해외 송금 가능하거든요. 해외에 있는 사람끼리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1000불인가요? 1000불 이상부터는 기간이 걸립니다. 뭐 3에서 5일, 길면 2주, 14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만큼 송금 기간이 길어져요. 고액 송금을 할 때도. 그래서 해외 송금 없이 할 때 소액 송금 자체도 어렵고 고액 송금 자체도 어렵습니다. 결국 해외 송금 자체가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어려움을 소액 페이먼트에 활용을 한다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플사가 원하는 그림이 이렇게 세 개의 이제 이야기가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로는 소액 송금 시 환율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음. 그래서 환차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소액 송금 시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런 절차 이런 게 이제 많이 없어지는 거죠. 바로바로 이게 이제 국내에서 페이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은행에서 은행을 옮긴다고 했을 때 5,000원 보내면은 그냥 바로 5,000원이 그 보내는 통장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받는 사람의 통장이 바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1억, 3억, 2억이면은 아마 이렇게 바로 이동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확인 절차가 필요할 거예요, 은행에서. 뭐 제가 한국에서 해본 적은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큰 금액을 보낼 때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은행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은행에 있는 큰 자금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마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절차를 이제 소액 송금 시에는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국내에 그 이체를 할 때, 국내에서 은행 대 이체를 할 때는 이런 소액 송금에 대해서는 어떤 불편함이 없이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액 송금 시 이제 소액 송금으로 만약에 해외 송금이나 어떤 이런 데서 활용을 했을 때 이 환율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액 송금 시 확인 절차와 중간 거래자를 통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음. 그래서 고액 송금할 때 이런 확인 절차와 중간 거래자, 이런 중앙은행이나 이렇게 뭐 외환시장 이런 것들 통해서 기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에 대한 영향도 미칠 수밖에 없는 거. 하루 이틀 3일 사이에 환율이 급변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면서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액 송금 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소액 송금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환율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XRP 암호화폐로 직접 송금 시 환율 영향 자체를 없앨 수 있다. 완전히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리플사에서도 지금 그 외환 시장을 대체하기 위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리플렛은 FX 시장과 비슷하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암호화폐로 거래가 되는 거죠. XRP로 거래가 되는 거죠. 이 ODL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은행이 ODL 암호화폐를 직접 사용할 수 있는 ODL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이런 환율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FX 시장, 외환 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간 거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환 시장을 대체하는 게 바로 이제 리플사가 원하는 그림이죠. 바로 암호화폐로 송금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리플사가 원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브릿지 역할로서 이제 활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더 큰 목적은 브릿지로서 활용을 하지만 더 큰 목적은 뿌리 깊은 리플사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바로 XRP로서 송금을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계속 말을 할 때는 XRP를 브릿지로서 사용을 한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법정화폐가 없어지고
이제 디지털 화폐로 이제 변환이 되고 이제 암호화폐가 실생활이 되어질 때는 아마 분명히 XRP에서 XRP로 송금 보내는 역할을 조금 더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암호화폐로 직접 송금 시 환율 영향 자체를 없앨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영향 때문에 이 네 가지의 이유 때문에 소액 페이먼트에 집중을 하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머릿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데이비드 숄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제가 찾아낸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저와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해서 제가 확인한 거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라도 저는 이렇게 데이비드 셔츠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렇게 저는 듣게 됐고, 아, 데이비드 셔츠가 이래서 리플사가 소액 페이먼트에 집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도움도 받고 또 여러분들께 도움도 드리고 이런 좋은 그런 좋은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좋은 그런 댓글들을 통해서 많이 공부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리플사에서는 신뢰가 없는 소액 페이먼트의 장점을 살려서 고액 페이먼트 시에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인터넷 정보가 쉽게, 이거는 잘못했어요. 이거는 지워야 돼요. 그래서 소액은 신뢰 없이 돈을 바로 이동하게 되면서부터 환율 문제가 없고 바로 쉽게 돈을 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액도 소액을 많이 이용을 해서 고액을 보낼 수만 있다면 굉장한 이거는 혁신이 되는 거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데이비드 셔츠가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소액을 많이 그 페이먼트를 해서 이 큰 금액을 보낼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이 돈을 전송하는데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소액을 많이 이용을 해서 고액을 보낼 수만 있다면은 굉장한 이게 혁신이 되겠구나. 그래서 돈이 바로 이동을 하고 이제 이 역시도 환율 문제에 대해서 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소액 송금이 보내듯이 고액 송금이 보내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저는 이제 데이비드 숄츠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액 고액 상관없이 모든 돈들이 올더머니, 리플사에서 올더머니라고 하죠. 인터넷 정보가 쉽게 이동한 것처럼 돈의 이동도 쉽게 만들려는 리플사의 큰 그림이다. 그래서 소액 페이먼트에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인터넷 정보가 쉽게 이동한 것처럼 돈의 이동도 쉽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 그림 속에 그 초기 단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작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모든 자산들이 이동을 하는 거, 법정화폐, 암호화폐, 뭐 어떤 다른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이동할 때, 쉽게 아주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플사에서는 지금 인터넷적 프로토콜하고 페이아이디하고 XRP 레저 이 세 개를 통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고 많은 개발자들하고 지금 일을 하면서 어떤 혁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사실. 이렇게만 이제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어떤 뉴스를 나올 때도 충분히 파악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플사가 소액에 집중하는 이유, 제가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정리를 한 건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데이비드 숄츠가 이야기한 거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제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기사를 보고 말하는 것보다도 지금 데이비드 숄츠의 입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소액 페이먼트 집중한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니니까 너무 실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지금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플사가 앞으로도 이 인터넷적 프로토콜을 활용함으로써 정말 크게 성장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인터넷적 프로토콜이 하이퍼 레저나 뭐 IBM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뭐 이런 데서 지금 인터넷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뭐 W3C나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지금 인터넷적 프로토콜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한다면은 인터넷적 프로토콜에 대한 활용도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XRP의 브릿지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고, 자, 이렇게 소액 송금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아지면 해외 송금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소액 송금, 요 엑스송, 코일, 페이버너처럼 어떤 상거래에 관련돼서 XRP 브릿지로서 활용이 된다고 하면은 XRP가 많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XRP 가격이 올라가야만 하는 요소가 될 거예요. 그래야 이런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사업이 초기 단계이고 아직 거래소에서밖에 XRP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유동성을 많이 걷어줘야, 그쵸? XRP의 가격에 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거래소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XRP 가격을 할 때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래소에서밖에 안 된다라는 거, XRP 가격을 측정할 때는. 지금 어떤 이런 해외 송금이나 이런 이커머스나 여러 가지 상업적인 면에서 사용이 되어져야지만 거래소에 대한 그런 가격 변동보다도 이런 외부에 때문에 변동이 더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외부의 유동성이 더 커져야 XRP의 가격이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잘 설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좀 이해를 시켜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총 꼭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